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김보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죽음뿐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야말로 웰다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결혼 과정을 도와주는 웨딩 플래너는 들어봤는데요. 웰다잉 플래너는 좀 생소해요. 웰다잉 플래너란 뭐죠? 그 웨딩 플래너는 하나뿐인 그 일생의 결혼식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웰다잉 플래너는 우리 삶의 한 번뿐인 죽음을 조금 안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통해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좀 생소해요. 대학 전공 중에서 살고 죽는 일 생사학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림대학교라는 곳에 이제 생명교육융합학과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생사학 전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서양권에서는 죽음학이라고 하고요. 이 동양권에서는 그거를 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삶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사학.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이제 사생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삶을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저 말씀을 드렸듯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누구라도 선뜻 도전하기엔 쉽지 않은 분야인데, 강원남 웰다잉 플래너께서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웰다잉 분야에 뛰어들게 되신 거죠? 원래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그 학생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배낭여행을 다니다가 네. 이제 꽃동네라는 곳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좀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이렇게 케어하면서 정말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시 새로 가가지고 사회복지학과로 가서 사회복지사가 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다양할 텐데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사실 좀 금기어일 수도 있는 죽음, 고민하고 도전하는 이 웰다잉 사업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그냥 뭐 노인 복지 정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우선은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제가 죽는 게 너무 두렵고요. 죽음이라는 게 정말 네. 어떤 것까에서 굉장히 두려웠고, 두 번째는 주위에서 조금 아프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네. 뭐 가족이나 주위 분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노인분들이 사실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죽음을 살펴보면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당사자분이나 가족이나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또 어린 청소년들은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삶을 도와주는 복지는 많은데 죽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복지 분야들은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죽음에 대한 좀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보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죽음 복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죽음 복지라. 자, 2014년에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를 개소하셨고, 네. 자, 그럼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렇죠. 불편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의 숫자 4자도 빼버렸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좀 꺼리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요거를 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야지 무슨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과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에서 주민분들과 어르신들과 같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문화 수업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놓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웰다잉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죽음에 대해서 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자제분들한테 하시면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그럼요. 엄마 뭐 아프시면 우리가 알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좀 불편해하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시는 건 마지막에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산소호흡기 같은 거 안 하고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나 그다음에 안 아프게 죽는 뭐 도와줄 수 있는 곳인 호스피스, 그다음에 뭐 장례식, 유언장 작성, 그다음에 용서, 화해, 그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 회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자존감이 높아야지 죽음 불안이 좀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 네. 정말 잘 살아오셨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뭐 영정사진 촬영, 뭐 장례식 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들으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없는 수업이다. 네. 정말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치만 네. 그래도 난 너무 언짢아. 네. 뭐 아무리 이게 뭐 웰다잉이라고 해도 난 죽음에 대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뭐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혹시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없었나요? 네. 우선은 뭐 에피소드라 그런 게 아니라요. 한 네. 1년에 두세 번쯤은 네. 꼭 수업을 시작하면 중간에 이제 막 지팡이를 들고 화를 내시면서 나가신 어르신들 계시죠.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네네. 뭘 굳이 죽는 거를 노인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막 화도 내시고 버럭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경로당에 수업을 이제 방문해서 갔더니 뭐 그런 죽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화투장을 집어던지시면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뭐 30분 만에 쫓겨난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복지관에서 수업하면은 그날 저녁 때 자제분들이 이제 복지관에 민원 전화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나 노래 교실이나 이런 수업하지 뭔 죽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좀 꺼려하고 불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강연 진행하면서 만난 분들 중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도 있었겠죠? 네, 우선은 제가 호스피스에서 좀 죽음을 공부하려고 이제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오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편안하게 사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반면에 또 상처나 아픔이나 욕심이나 괴로움들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과 이제 수업을 나눌 때 이런 것들을 다 뭐 12주 동안 다 준비를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면회가 안 됐는데 이 수업을 듣고서 오빠의 마지막을 좀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퇴원시켜가지고 네. 집에서 오빠의 마지막을 또 배웅해 주시던 어머님도 계셨고요. 또 따님이 말기암이신데 딸을 편하게 보내주고 싶어서 이 수업에 참여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례들이 좀 있고 눈물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때 굉장히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무연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죽음을 함께 해줄 사람이 또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인 가구가 40%가 늘어나고 있대요. 네. 거의 전체 인구에. 그래서 뭐 혼밥, 혼술, 혼행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는 것조차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원래는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을 하게 되는 절차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혼자 가셨으니까 우리가 장례식이라도 치러드리자. 라고 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있고요.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또 마지막 배웅을 또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은 웰당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또 함께 하고 계시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무섭죠. 네. 뭐 제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수록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도 그만큼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피할수록 더 죽음이 두려워지고요. 네. 자꾸 마주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편안하게 잘 준비하고 돌아가신 분들 사례를 보면요. 나도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그다음에 죽음이란 게 삶의 끝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면 또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집필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수필집이 또 출간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라는 책을 첫 번째 책을 썼는데요. 네. 두 번째 이제 요번에 괜찮아 어차피 다 죽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죽어 다음에 또 죽자라는 말은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좀 더 가벼워지고 소중해지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에세이를 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